안녕하십니까, 강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강의를 찍는 것 같아요. 한동안 좀 몸이 아파가지고 강의를 찍을 수가 없었습니다. 좀 늦게 올라가는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자, 오늘은 이제 1학년 거 마지막 이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요, 이제 상대도수라는 단원인데요. 시작하면 되겠네요. 자, 오늘은 이제 상대도수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대도수는 뭔가요? 라고 이제 물어볼 수 있는데, 상대도수는 상대적인 도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장난 같지만 상대적인 도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무엇에 대한 상대적인 도수냐면 그 전체 도수에 대한 상대적인 도수를 얘기해요. 그래서 상대도수는요, 이렇게 구합니다. 상대도수는 분수 형태로 전체 도수에 대한 그 계급에 대한 도수, 전체 도수 분의, 그래서 우리는 도수라고 요렇게 좀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상대도수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전체 도수 분의 도수,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도 우리가 좀 어떻게 좀 편하게 기억하고자, 우리 거속시 기억하십니까? 혹시 우리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놓고 여기에다가 거리, 여기는 속력, 시간, 이렇게 해서 거속시 이렇게 외웠던 공식들 있죠? 이거랑 비슷하게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떻게 좀 기억합시다. 여기는 도수는 어떻게 구해요? 여기는 상대도수, 여기는 누구? 전체 도수. 이렇게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리를 바꿔도 상관없으니까 여기 자리를 좀 바꿀게요. 그래서 자리를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바꿔서 이렇게 기억을 합시다. 이쪽이 누구? 이쪽이 전체 도수. 이쪽이 상대 도수라고 쓸게요. 상대 도수. 이렇게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 글자 따서 좀 기억할게요. 그래서 도수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전체 도수 곱하기 상대 도수, 이렇게 구하자고요. 그래서 앞 글자만 따서 우리는 여기서 그렇게 외웠잖아요. 거, 속, 시 이렇게 외웠던 것처럼 여기서도 도전상 이렇게 기억하자고요. 알겠죠? 뭐라고요? 도전상. 도전하면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도전하면 상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도전상. 도전을 해야 상도 받을 수 있는 거죠. 도전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좀 기억해 달라는 얘기. 알겠죠? 자, 그러면 어디 한번 간단하게 한번 좀 해볼게요. 간단하게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뭘 간단하게 진행을 해볼 거냐면요. 어디 보자. 간단하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러니까 얘도 키가 1년 동안 자란, 오케이. 자, 1년 동안 자란 키. 이렇게 1년 동안 자란 키를 조사해서 나타낸 거랍니다. 그래서 얘를 표로 만들어 놨어요. 표로 만들어 놨는데 도수분포표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자란 키 단위는 밀리미터를 사용합시다 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학생수는 당연히 도수 얘기하는 거겠죠. 자, 그 다음 이걸 가지고 우리는 좀 표를 만들어 보자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상대 도수를 써봅시다. 이쪽에 상대 도수 여기까지 좀 써보려고요. 그래서 자란 키가 0 이상 10 미만, 0 이상 10 미만인 학생들, 그리고 10 이상 20 미만인 학생들, 또 쭉 20 이상
30mm 미만인 그런 학생들, 그 다음 또 쭉 가서 30 이상 40 미만인 학생들 어디까지 가냐? 오케이. 하나 긋고 하나 긋고 마지막으로 합계 처리하면 끝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는 이제 40 이상 50 미만 마찬가지 50 이상 이제 60 미만 여기 이제 합계를 쓸게요. 합계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학생 수는요 이렇게 주어졌답니다. 여기는 5, 9, 13, 여기는 10, 여기는 7, 여기는 6. 그래서 전체 몇 명? 50명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도수분포표가 있을 때 여기에서 우리는 상대도수를 한번 구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상대도수. 그럼 상대도수는 조금 전에 이렇게 공식으로 기억하시는 게 좋다고요. 그럼 상대도수를 구하고 싶습니다. 상대도수 어떻게 구하죠? 상대도수면 옆으로 빠지면 되니까 전체 도수분의 그 계급에 해당하는 도수입니다. 그러면 전체 도수는 우리가 얼마라고 나와 있는 상황이고 50이라고 나와 있는 상황이고 여기는 5, 9, 13, 10, 7, 6 얘네들이 바로 그 계급에 해당하는 도수들이 되겠죠. 맞나요? 자, 그럼 얘는요. 첫 번째 얘는 우리가 뭐라고 쓰는 게 가능합니까? 그쵸? 전체 도수는 50이니까 여기는 이제 50분의 얼마입니다. 5입니다. 라고 해서 쓰는 게 가능하겠다. 약분해서 얘는 얼마 되죠? 0.1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소수로 좀 써줄 수 있도록 해봅시다. 마찬가지 여기는 50분의 얼마니까 50분의 9니까 100분의 18이네요. 100분의 18이면 0.18이죠. 그리고 얘는 0.18. 마찬가지 50분의 얼마니까 13이니까 이건 100분의 26. 0.16. 다음 얘는 50분의 10, 100분의 20. 그럼 0.2겠죠? 0.2. 다음 50분의 7이니까 50분의 7이니까 얘는 100분의 14. 그럼 0.14라고 쓰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얘는 50분의 얼마죠? 6이네요. 50분의 6이니까 얘는 100분의 12. 0.12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잘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일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우리는 또 뭐 해볼 수 있냐면 여기 합계가 괜히 써진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는 합계를 또 구해보자. 그 합계는 상대도수에 써있는 이 숫자들을 다 더해보면 되겠죠. 다 더해보면 얼마가 나오냐면 계산할 것도 없이 1입니다. 무조건 1이 나와요. 무조건 1이 나옵니다. 왜냐면요. 결국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써있는 숫자들 사람 수를 다 분자 자리에다가 썼잖아요. 분자 자리에다 썼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결국 우리는 여기는 분수를 다 더한 것과 똑같은데 결국 분수를 다 더했다는 건 50분의 여기 나와 있는 학생 수 다 더한 거. 그러니까 얼마? 50. 결국 50분의 50이 되니까 결국 상대 도수는 얼마가 될 수밖에 없다. 1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꼭 얘만 그런 건 아니고요. 상대 도수의 총합은 항상 몇이 된다는 사실? 상대 도수의 총합은 상대 도수의 총합은 얘는 항상입니다. 항상 얼마다? 1이다 라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도수의 총합은 언제나 1이 됩니다. 언제나. 알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막 빈칸 나올 수 있겠죠. 빈칸 나오고 채워줘 이래도 우리는 채울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치? 왜냐면 총합을 아니까. 알겠습니까? 자, 그럼 상대도수를 보고요. 상대도수를 보고요. 지금 여기는 이제 상대도수 분포표가 되는 거죠. 그쵸? 상대도수를 나타내는 표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뭐도 만들 수 있다고요? 그쵸? 그래프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래프 그리는 게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잘 보세요, 여러분. 왜냐면 뭐랑 똑같냐면요. 우리 도수분포 다각형 배웠던 거 기억하죠? 도수분포 다각형 그리는 것과 완전 똑같습니다. 완전. 근데 보면 상대도수 보시면 잘 보세요. 여기 이런 것도 성립하거든요. 학생 수가 5명일 때 상대도수 0.1입니다. 근데 학생 수가 10명이 되면서 상대도수는 0.2가 됐어요. 그 얘기는요. 도수가 몇 배로 증가하면? 도수가 2배로 증가하면 이때 상대도수
또한 몇 배로 증가한다. 2배로 증가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결국 우리가 얘를 가지고 뭘 만들었다면, 도수분포 다각형을 만들었다면 그거와 얘는 완전 동일한 모양으로 그려진다는 거거든요. 똑같은 모양으로 그려집니다. 똑같은 모양으로. 똑같은 모양으로.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상대도수 분포를 나타낸 그래프, 상대도수 그래프도요, 항상 똑같다. 이쪽에다가 이거 지우고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그려볼게요. 오늘은 뭐 이것만 하면 끝나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좀 금방 끝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 나와 있는 얘네를 좀 그려보고 싶어요. 이건데 이걸 그리려면 0.26이니까 좀 칸을 좀 나눠야 되겠다. 여기서 이렇게 해놓고요. 이쪽에다가는 이제 뭘 나타낼 거고, 계급을 나타낼 거고, 계급. 여기에다 계급을 나타낼 거니까, 가로치기에 계급 나타낼 거니까 뭐라고 쓰면 될까요? 여기 0에서부터 출발이네요. 0, 그래서 얼마까지? 60까지. 0에서 10, 20, 30, 40, 50, 60 여기까지. 여기는 10, 여기는 20, 여기는 30, 40, 그리고 50, 여기는 얼마? 60 여기까지 쓰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잠시만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상대도수들을 보니까 0.16이 제일 크죠. 그럼 최대 0.3까지만 표시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 제일 위에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0.3이라고 한번 잡아볼까요? 0.3. 그럼 0.3이면 여기가 0.2, 여기가 한 0.1 정도 되겠네요. 여기 0.1, 여기는 얼마? 여기가 연지 0.1이고요. 여기는 0.2라고 잡고 해보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씩 한번 그려보자고요. 처음에 상대도수 0 이상 10 미만 이렇게 증가한 학생 수가 5명이었고 상대도수는 0.1이니까 우리는 상대도수 이거 그릴 거예요. 근데 뭐와 똑같다 그랬죠? 뭐와? 상대도수 이 그래프는요. 도수분포 다각형이랑 비슷하다고요. 그럼 우리는 원래 뭐 그려놓고 히스토그램 그려놓고, 그렇지? 히스토그램 그려놓고 그 막대기 위에 중간에다가 점 찍어서 연결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것처럼 그릴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대기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여기다가 이렇게 막대기가 안 보이게 좀 그리자. 이렇게 슬슬 그려볼까요? 이렇게 막대기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위에 중간에다가 점을 찍을 거라고요. 딱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0.18입니다. 0.18이면 0.2에 좀 가깝겠죠? 그렇지? 그래서 한 여기까지 갈 것 같아요. 한 이 정도까지 이렇게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한 이 정도 이렇게 내려가도록 그리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가운데에다가 점 찍을 거예요. 다음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0.26이니까 많이 올라가네요. 0.26이면 여기 중간에 중간 지점을 조금 넘어서는 그런 상황이 되겠네요.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그 다음 마찬가지. 여기도 가운데에다가 점 찍기. 다음 얼마? 0.2. 0.2는 딱 여기네요. 0.2는 딱 여기니까 여기서 이렇게 와서 내려갑시다. 자, 이렇게 내려왔어. 다음은 0.14. 0.14니까 한 이쯤 되겠네요. 0.14. 자, 0.14.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리면 되겠네요. 0.14 여기도 가운데에다 여기 안 찍었구나. 가운데 점. 마지막으로 0.12. 0.12는 여기서 조금만 내려가면 되겠네요. 그래서 한 이쯤 이렇게 와서 이렇게 그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점까지 찍어주면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점들을 뭐 해야 돼요? 연결하셔야죠. 그쵸? 근데 시작은 어디서부터? 0에서부터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시다. 요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요렇게. 여기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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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끝까지 내려주셔야죠. 그렇죠? 다음에 하나 더 있다 생각하고 중간 지점까지 이렇게 내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보라 색깔이 바로 뭐라고요? 상대도수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상대도수 그래프. 아시겠나요? 막대 형태로 그릴 수도 있고요. 당연히
이렇게 선의 형태, 다각형의 형태로 그릴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하나 저번 시간에 했던 건데 혹시 기억하시나 모르겠습니다. 이 막대기 다 합친 거의 넓이랑 이 다각형과 밑에 여기 있는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서로 어떻다는 거, 똑같다는 거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럼 얘도 당연히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이 노란 색깔 막대기 넓이 혹시 얼마인지 구할 수 있으십니까? 얼마인지 혹시 구할 수 있으십니까? 막대기 지금 가로의 길이 얼마죠? 가로의 길이 10인가요? 그쵸? 세로의 길이 얼마죠? 세로 여기 0.1, 그 다음에 얘 0. 얼마씩 다 더한 거는 결국 여기 있는 상대 도수를 다 더한 거니까 얼마겠어요? 1이겠죠? 결국 막대기를 다 위에다가 쌓아서 만들어버리면 이 세로의 길이가 얼마가 된다고요? 1이 된다고요. 세로의 길이가 1이 된다고요. 그럼 당연히 가로는 현재 얼마라는 게 결정이 돼 있고, 그쵸? 10이라는 게 결정이 돼 있고 세로가 1이 될 거예요. 그럼 무조건 이건 아무리 쌓아봤자, 여러 번 그려서 아무리 쌓아봤자 무조건 세로의 길이는 얼마가 될 테니까, 그렇죠? 1이 될 테니까 당연히 결국 가로 곱하기 세로 할 건데 세로가 1이니까 결국 누구만 남는다? 그렇지, 가로의 길이만 남는다는 거죠. 맞나요? 결국 직사각형의 넓이는 결국 가로에다가 곱하기 뭘 할 건데? 세로를 할 건데 이 세로가 누구에 해당하니까? 세로가 그렇죠, 상대도수의 총합인 1에 해당하니까, 상대도수의 총합인 1에 해당하니까 결국 뭐만? 가로가 되는 거지. 넓이는 그냥 가로의 길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가로의 길이에 해당하는 건 도대체 뭘 얘기하는 겁니까? 0에서 10.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0이네. 그쵸? 10에서 20. 여기서 여기까지도 10이네. 그 10에 해당하는 거죠. 그 10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더라? 0에서 10. 여기에서 얘 뺀 거 우리는 계급의, 그렇죠, 크기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 가로의 길이만 남게 되는데 그 가로의 길이는 결국 뭐가 된다? 계급의 크기가 되는 겁니다. 계급의 크기. 이 계급의 크기가 바로 누구의 넓이가 된다? 그렇지. 여기 있는 직사각형 넓이의 총합이 되는 거죠. 이 계급의 크기는 결국 직사각형 넓이의 합. 직사각형 넓이의 뭐가 된다? 합이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 직사각형 넓이의 합은 또 누구랑 똑같다는 거, 그렇죠? 이 다각형의 넓이랑 똑같다라는 것도 저는 시간에 배워서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과 누구랑? 그 다각형의 넓이가 결국 같다라는 것까지 얘기하고 싶습니다. 결국 이렇게 생긴 요 다각형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라는 이런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다른 거 볼 거 없다고요. 뭐만 보면 된다고? 계급의 크기가 얼마지? 10이네? 아하, 그러니까 여기에서 넓이는, 이 다각형의 넓이는 얼마가 되는구나? 10이구나 라고 이렇게 답을 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계급의 크기 자체가 결국 넓이에 해당한다라는 것까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오늘 배울 내용은 이게 다예요. 사실 상대요수 어려운 거 없잖아요. 그쵸? 그냥 보고 쓰는 거라서 어렵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공식만 좀 잘 기억합시다. 알겠죠? 공식은 저렇게 상대도수는 전체 도수분의 그 계급에 해당하는 도수인데 저렇게 기억하지 마시고, 아까도 얘기했죠? 어떻게 기억해달라? 자, 동그라미 그려놓고 우리가 거속시 이렇게 외우듯이 뭐라고 기억해달라? 그쵸? 도전을 해야 뭘 받을 수 있다? 상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갖고 도전상 이렇게 기억해 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오늘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1학년 2학기 동안 정말 고생들 많으셨고요. 2학년 때는 글쎄요. 1학년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서 시험을 안 보니까 이제 공부를 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좀 있더라고요. 좀 많이 봤습니다. 좀 너무 많이 봤습니다. 1학년들은 이제 시험을 안 보니까 학교에서 교육 과정이 좀 바뀌었죠. 그래서 시험을 안 보다 보니까 공부를 너무 안 합니다. 그리고 2학년도 마찬가지입니다. 2학년들도 보면 뭐 1학기 때는 시험을 안 보고 2학기 때 몰아본다든지, 아니면 좀 나눠서 보죠. 1학기 뭐 중간고사 때는 뭐 몇 과목만 보고
기말고사에 뭐 다 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시험을 보다 보니까 그때까지 공부를 안 합니다. 그러고 나서 2학기 때 이제 막 몰아서 시험 본다 그러니까 밀려있던 과목들을 한 번에 공부하려고 일단 마음은 먹어요. 마음은 먹는데 그 마음 먹은 게 잘 실행되지가 않죠. 할 게 왜 너무 많으니까. 한번 그래 공부해볼까 라고 폈다가 이만큼이 이렇게 두꺼운 게 이만큼이 시험범위라고 와 못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중학교 2학년마저 이제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 바탕이 잘 안 돼 있으니까 고등학교 가고 진짜 너무 많이들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좀 공부하는 습관을 길렀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죠. 꾸준히 공부하는 습관이 진짜 중요하다고. 알겠죠? 그 적더라도 짧은 시간이더라도 좀 꾸준히 공부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제 바람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한테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강의를 좀 짧게 찍는 것도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너무 길면 중간에 보다가 좀 포기하는 경향들이 많기 때문에 일부러 좀 시간을 짧게 해서 좀 찍고 있습니다.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좀 많은 걸 전달하려고 하니까 좀 버벅이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끝까지 어쨌든 봐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이제 2학년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바이.